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오늘 오전에 네. 서울시당 그러니까 우리가 49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내년 총선과 관련된 회의를 좀 했어요. 1시간 이상 하고 네네. 또 저도 이제 지역구에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오늘 또 방송하러 이렇게 아침에 바쁘게 왔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어제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깜짝 놀랄 만한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목사인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선물을 그러니까 뭐 또 이런 걸 가져오세요라는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받은 걸로 보이고요. 명품에는 카톡으로 반응을 하는데 비명품에 대해서는 아예 반응이 없어요. 일단 물론 이제 몰카 논란은 별도로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이제 취임을 앞두고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때 이런 선물을 받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냥 조금 이 현상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가지고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네. 텐데요. 이제 권력이 이제 창출되는 과정하고 그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권력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유지 단계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권력의 승계 단계가 있는데 이제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안정기에서의 현상들을 보면은 내부 결속과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내부의 권력 유지 단계에서의 분열 단계로 좀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국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이제 권력의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거고. 예, 인사파동. 그러니까 뭐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인사와 예산인데 인사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의 분열 현상이고 내부에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것도 국가정보기관 안에서. 그 뭐냐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냐면 검찰이라든가 국정원 정보라든가 이런 거 장악하고자 하는 건데 그 장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등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력의 획득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뭐냐면 정치권의 인사들에게 이제 신세를 지고 연합하고 통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라는 현상이 하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권력의 이제 분열 양상에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유승민 의원 이 한 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냐면 공신 세력 안에 또 있어요. 그 공신 세력 안에서의 분열이 뭐냐면 윤핵관들이 이미 이제 윤 대통령과의 선을 그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고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윤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큰 축은 김건희 여사란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또 충성 경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리를 배분해 준다든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실망도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최재형 목사에 관련된 하나의 현상이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권력의 획득 과정에서 있었던 그 공신관의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유지 단계에서 이제 분열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정원이라든가 뭐 이준석 또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한 축, 이 현상 중에 하나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정부거든요. 앞으로 이제 3년 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국정원 무너지고 그다음에 윤핵관 분열하고 그다음에 당이 지금 자중질하는 그럼요. 상황이고 또 그 권력을 만들었던 한 축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벌써 이 명품 선물 논란이 터졌으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게 최재형 목사의 배경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재미동포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미국 국적자라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북 활동 그래서 뭐 북한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뭔가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이게 밖으로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을 개연성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추정을 할 필요는 추정.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추정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권력의 과정에서
창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 최재형 목사가 이제 만났고 양평이라고 하는 무대. 공간 지금 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금 양평이 지금 핵심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분도 그 선친 때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됐고 서로 얘기가 통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북 관계에 대한 의견들을 교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서로의 과거의 인연부터 해서 신뢰관계가 쌓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관계가 쌓였고 서로 아주 내밀한 얘기를 했겠죠. 그 가운데에서의 서로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미리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서로 관계가 왜 틀어졌는지가 이제 또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 최재형 목사만 있겠느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 하나겠냐? 왜냐면 네. 보통의 이제 권력을 잡았을 경우는 수신을 하거든요. 엄청 조심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여의도에서 우리 장 기자님도 잘 알겠지만 비밀이 없다.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눈이 아니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다 비서들이니 뭐니 해서 다 안다. 완전히 그 어항의 금붕어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정치인인데 네. 김건희 여사는 그런 정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내밀한 공간에서의 어떤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 예. 선물도 쉽게 받는 거야. 그거 상상을 못 하는 거거든. 네. 이게 보통 예. 이거는 탈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자신이 이걸 했을 경우에 파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밖에 경호원들이 있었고 들어갈 때 이분이 뭐 영화 같아요. 뭐 시계에 네, 그렇죠.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는 건데 뭐 가방 내려놓으세요. 뭐 소지품 검사를 하고 핸드폰 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명품 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촬영 녹화가 된 건데 일단 이것도 뚫린 것도 되게 경호도 뚫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던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누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걸러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 프리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대체적인 검사만 했겠죠. 그리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계에 네. 카메라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네. 저도 영화의 내부자들 한 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내부 이게 영화를 뛰어넘는 게 현실 세계구나. 네. 둘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어제 첫 편이 나왔고 앞으로 목요일까지 무려 이제 네 편 제작이 돼서 이거 말고 더 다른 다 내용 나오겠죠.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거라고 할 수는 없겠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언론에서 취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입장을 내놔 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팩트 체크는 뭐 언론이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언론 상황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확대 재생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맞아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또 다른 언론이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에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만 보면 없는 일이에요. 한겨레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됩니다. 연일 몇 바닥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정섭 검사만 하더라도 뭐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세게 쓰고 있는데 없어요. 그럼요. 조중동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 취재 편의점 열심히 다루고 있으니까. 이정섭 검사 건 같은 경우는 매우 큰 건인 게 범죄 기록 정보 조회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마약이 관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지금 정부가 뭐 마약과 얘기하면서 수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신상 필벌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진상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도 정확하게 사실 보도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건데 저도 이 문제를 이제 언론이 어떻게 접근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